안녕하세요. 국어를 맞추는 남자 국어 맞춰 김현생입니다. 오늘은 그 시의 개념 잡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의 개념에서 도표에 나온 대로 일단 시인의 마음을 시인에 의해 창조된 화자가 선택하고 긴밀하게 연결한 언어들이 창조해낸 또 하나의 세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인의 마음인데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보통 정서라고 하죠. 수능에 나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정서, 그리고 어조, 그리고 정조라는 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화자, 이때 화자는 바로 시인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시인과 화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시인 자체가 남자지만 시 속에서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른이지만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뭐 제목 자체가 시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시인이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오늘도 나는 시를 쓴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때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긴밀하게 연결한 언어를 바로 이제 우리가 시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됐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운율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그리고 시어, 그리고 그걸 표출하는 화자, 그리고 그 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율감, 그리고 그 시어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시적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정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들이죠. 즉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시어의 의미 파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바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모든 글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주제 파악입니다. 그 주제를 바로 시 속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서, 어조, 정조라는 말. 결국에 이걸 간과하고서는 문학은 절대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심리, 정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할 때는 이 정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운율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어 배열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 리듬감, 이걸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전시가 공부 좀 해봤으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음보라든지 뭐 삼사조, 사사조, 뭐 호흡의 단위를 덩어리로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삼음보라고 하죠.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이것도 삼음보율. 그리고 이제 시조에서는 사음보. 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외형률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외형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반복에 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어의 이미지 배열에서 느껴지는 확장된 느낌. 이미지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률과는 다른 개념이죠. 시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느낌. 이걸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외형률과 내재율을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하되 시 속에서 외형률과 내재율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에는 기본적으로 내재율은 다 있어요. 그리고 특정 시어를 반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외형률적 요소고요. 다만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외형률적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외형률 이러는 거지. 사실 그 안에 자연 친화라고 한다면 물, 이해가죠? 나무, 산, 바위, 뭐 대나무, 매화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에는 내재율은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특정 시어를 반복하거나 기본적으로 이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든지 시어 반복을 한다면 이건 외형률적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오죠. Bring bring 너를 내게 가져다 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하겠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특정 시어들이 노래예요. Bring bring 이런 특정 시어를 반복한다든지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하겠어 이런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건 외형률적 요소예요. 그런데 그 밑에 예문에 윤동주의 시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 바람, 별, 시 이런 시어들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이미지, 순수함의 이미지, 하늘, 바람, 별, 시 그죠? 이 관통하는 순수함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재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어 파트로 들어가면 시어라는 게 결국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시어의 의미 파악 이게 바로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어의 의미 파악을 최소한 긍정 맥락, 부정 맥락 혹은 객관적 맥락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어들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를 읽고 나서는 정서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필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어마초 김현 선생님이 제안하는 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그리고 시적 세계의 재구라는 말 이것도 명심을 하세요. 시적 세계는 현실 그대로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일기가 아니에요. 비유라든지 혹은 상징을 통해서 함축 내지는 변형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 객관적인 정서, 객관적인 세계로 최대한 재구해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보편적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읽어내야 되죠. 1단계는 관찰에서 시작을 하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찰에 시작을 하고 두 번째 2단계는 바로 관찰을 토대로 해서 숨겨진 감정의 진실, 이면의 감정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